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황현호 전 부장판사, 지금 변호사입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여러분하고 공유해 보겠습니다. 더불당이 국회에서 심야에 의원총회를 열고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결의를 한 다음 날, 이제 헌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24일 내일 하겠다 전격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재하고 더불당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 이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황 판사는 봤는데, 김재원 전 최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김재원 전 최고는 아니다. 아직도 더불당하고 헌법재판관들 중에 일부, 어, 우리 법 출신들, 이제 이를테면은 문영배, 그리고 이미선, 정계선, 이런 쪽 재판관들하고는 뭔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다만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3월 24일 월요일에 있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을 민주당 지도부가 미리 알지 못한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만 목을 메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그 한덕수 총리에 관한 탄핵 선고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제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연히 벌어졌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그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하고 헌법재판관 그 일부하고의 어떤 교감 상황, 이것은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아무튼 그 황현호 부장판사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헌재와 더불당은 재판관과 그 대리인들 구성상 헌재 재판 정보가 실시간 공유되고 있다고 봐야 된다. 이제 그런 건데요. 왜 이렇게 보는 거냐면, 그 헌재 재판관들 중에 특히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어, 지금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 관한 대리인단에 김이수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헌법재판관 했던 사람인데, 그 김이수 이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뭐 공익재단인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계선 재판관은 집에 가면 글쎄요, 헌재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남편과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중에 핵심 포인트 몇 가지만 뭐 눈짓으로 또는 분위기로 공유를 한다고 해도, 그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아마도 김희수 이 국회 대리인단 변호사하고 뭔가 교감이 있지 않겠는가, 추정입니다만, 그러나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추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문영배 헌재소장 직무대행 권한대행하고는 뭐 절친이라면서요. 서로 어떤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수십 가지가 널려 있다. 그것을 우리는 모를 뿐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느냐. 이런 거에는 대부분 법조계 인사들이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황현호 변호사 페북 글을 좀 계속 본다면,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하고 헌재 간에 정보의 균열이 생겨서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 이제 분명한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종결이 있을 때가 2월 25일입니다. 오늘이 3월 23일, 내일이면 3월 24일. 한 달 동안 지금 공식적으로 선고기일 발표가 없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뭐 3월 28일, 이번 금요일이다. 또는 3월 26일, 이재명 선고날하고 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3월 26일, 3월 27일, 3월 28일 이 세 날 중에 한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또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하는 얘기들이 많죠. 3월 26일은 전국 고등학교 일제 모의고사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는 날 헌재 주변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전부 다 휴교 조치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3월 26일은 아니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공판 일연이와 이제 고등학교 모의고사도 겹쳐서 그날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3월 27일? 3월 28일? 아무튼 이틀 전에 이제 그 공지를 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이틀 전 공지가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이제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4월 초로 넘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은 거의 모든 뭐 여당 쪽, 야당 쪽, 법조인들 모두 다 언론계 다 일치된 의견은 재판관들이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이 황현호 부장판사는 이제 그 다음에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결 선고를 3월 24일 날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변론 종결 뒤 시간이 많이 흘렀고 계속 시간을 끌다가는 헌재가 정치에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받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헌재로서의 그 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이 아무리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지만 헌법재판소를 망친 장본인이었다는 불명예를 안고 4월 18일 날 떠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이 점에 있어서는 김재원 최고도 같은 의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됐든 헌재가 됐든 대법원이 됐든 특히 헌재는 전부 다 익명으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다 기명으로 자기 이름이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아무리 민주당하고 뭐 어떤 또는 아무리 자기 이 평소 생각이 진영 논리에 따라서 묻지도 마라는 결정을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막판에는 자기 이름이 헌법재판소 역사에 어떻게 남을 것인가 그 점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이 말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민노총이 3월 26일까지 판결 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27일부터 전국에서 총파업을 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한 바 있는데 그것도 원인이다. 따라서 26일에는 적어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언제 하겠다라는 것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 압박을 민노총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통파업하겠다는 그런 최후 통첩을 받은 것도 압박의 한 요인이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정말 헌법재판소는 이제 눈치만 보는 눈치 재판소다, 이런 오명을 덮어 쓸 수밖에 없는데, 이미 역대 대통령 탄핵 선고 사상 최장기를 한참 경과했고, 또 탄핵 심리의 초시계까지 사용하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다가 선고를 마냥 미루는 것은 헌재의 신뢰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총리에 대한 이 탄핵 심판을 이제 선고 날짜를 공지했다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일정, 그리고 변론, 이것도 합의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한덕수 선고, 윤석열 선고, 이것은 전혀 별개로 따로따로 떼어놓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덕수 선고 날짜를 결정해서 공지했다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이냐, 박하냐, 인용이냐, 이것도 합의가 이미 내려져 있고 그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지정하는 것도 이미 합의가 되어 있을 것이다. 공지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황현호 전 부장판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재판관들 중에 최소한 3명, 이 탄핵에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갑자기 재판관들이 의견을 바꾸었다고 보기 힘들다. 이건 김재원 최고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적어도 3명 아니면 4명.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기각했을 때 4대4로 진영에 따라서 홍해 바닷물 갈라지듯이 딱 갈라졌잖아요. 그때의 구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나 아니면 5대3으로 변했거나 어찌됐든 저찌됐든 적어도 3명, 이 탄핵에 반대, 기각이 됐든 각하가 됐든 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들이 의견을 바꿨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다면은 재판관들이 그동안의 평의를 계속해 오다가 마지막에 서로 딜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거래를 했을 것이다. 이게 황현호 전 부장판사의 생각입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 각하, 이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맞춤으로써 재판관 8명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협안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 그 해협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탄핵을 인용하고, 그러니까 한 총리는 파면하고 대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복하,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에 복귀하는 것이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인용될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 법조인들이 생각하는 거와는 다른 결론이다. 의아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황현호, 이 전 부장판사이자 현재 변호사인 내 생각에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 해답을 이미 준 바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이미 원한쟁의 심판 때 결론을 내린 바가 있다. 그때 내린 결론이 뭐냐? 그때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었습니다. 그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그때 이미 판결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재판관들이 바뀐 것도 아니고 헌재 재판관 8명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덕수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 3명, 정계선, 도한창, 망은혁 이 3명에 대해서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던 것은 그것은 헌법재판관 구성권을 국회의 구성권을 침해했다. 그건 위헌이다. 따라서 탄핵돼야 된다. 라는 결론을 내릴 거라는 거죠. 여야 간에 합의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까지도 임명하지 않았던 한덕수 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는 국회의 헌재 구성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한덕수 총리는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조한창, 정계선 두 재판관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한 행위가 자연스럽게 유효하게 된다. 또 일단 황현호 전 부장판사 얘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소추 요건에 대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유고 상태로 인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한대행이 된 것이지 자신이 대통령인 것은 아니다. 즉 국무총리의 자격에 있다가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우연한 유고를 맞이하여 자신의 의사나 선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법정 대리인이 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원 소추 정족수는 의결 정족수는 151석이라고 볼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으니까 헌재가 판결하면 그것이 바로 최초의 판결이 되는 것이다. 이제 황현호 부장판사가 내리는 드라마틱한 그 결론은 이런 겁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그동안 사사건건 의견 대립이 되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건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하게 되면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같은 우리법 연구에 출신 3인방의 체면을 구기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한덕수도 파면, 윤석열도 파면 이렇게 하게 되면 보수 진영 쪽에 정형식, 김복형, 도한창 이 재판관들의 체면을 구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탄핵을 인용해서 8명 체제의 적법성을 확보한 다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전원일치로 중도적인 입장인 까타로 평의의 본론을 판결을 했다고 해야 한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그럴듯합니까? 아니면 전혀 엉뚱하다고 보십니까? 김재원 최고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김재원 최고는 한덕수 총리도 기각, 윤석열 대통령도 기각 혹은 각하, 그리고 이재명 대표 항소심도 기각. 그거는 이재명이 1심 판결에 나는 불만이에요 라고 항소한 것을 쓸데없는 소리 말어 1심 잘 내려진 거야 똑같아 라는 의미에서 기각, 항소 기각.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덕수, 이재명, 윤석열 3분 다 기각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덕수와 윤석열
대통령은 좋은 의미에서의 기각이고 이재명 본인에게는 아주 치명상을 안기는 기각이 될 것이다. 이재명도 기각. 김재원 최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쪽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찌됐든 헌법재판소의 평의의 법원의 합의, 법원은 합의부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구성원 상호 간의 양보로 결정이 된다. 황현호 전 부장판사 얘기입니다.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어느 일방의 주장이 완전히 관철되는 경우는 드물다. 가령 형량에서 주심 재판관은 징역 7년을 주장하고 재판장은 징역 3년을 주장하면 징역 5년으로 선고하는 식이다. 가운데를 찾아간다 이런 거죠. 정보는 획득하는 것보다 획득된 정보를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중요성이 결정된다. 정보 획득보다도 정보 해석이 중요할 경우가 많다. 특히 이번 대통령 탄핵 사건과 같이 장시간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보가 난무한 경우에는 그동안 획득된 정보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황윤호 전 부장판사. 저는 전국적으로 큰 이슈에 대해서 전국 최초로 두 개의 큰 정보 판단을 해서 하나는 성공을 하고 하나는 실패를 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받고 난 다음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것은 제가 정보를 잘 맞추었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쯤 전격적으로 선고기일 지정 없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리라고 예측하는 것은 실패를 했다. 이번 예측은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아무튼 운명의 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